나도 메달 받듯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래. 사과 과수원. 함경도의 이 군 이름이 과일군이네요. 이 과일군에 김정은이 갔는데요. 이 민생행보 석 달 만에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의 발언 이후에 보란듯이 어깨춤 절로 나올 정도로 과수원 가득한 사과 앞에서 사진을 내보낸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다른 건 모르지만 외교하고 선전성동성은 정말 뛰어난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의 대비 무대입니다. 연설을 통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한테는 가장 공포스러운 연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저렇게 사진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끄떡없다. 우리는 행복하다. 그리고 저도 이게 깜짝 놀란 게 이 과일군이라는데 왜 이 과일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과수원을 방문한 건데 저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지금 김정은은 업돼 있다. 굉장히 기분이 좋고 어쨌든 수소폭탄급 ICBM을 개발했다는 것 때문에 대내 정치를 갖다 지금 강하게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보면 사실은 이게 패턴이 똑같아요. 어떻게 패턴이 똑같냐면 작년에 9월 9일 날 5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5차 핵실험을 있고 그 다음에 13일 날 며칠 후죠. 바로 민생 행보를 해요. 어디로 달려가면 농장으로 달려갑니다. 농장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새로 육종된 강냉이, 옥수수를 얘기하죠. 강냉이를 보고 너무 기뻐서 막 가슴 시원해서 달려왔다. 오늘 이야기랑 거의 비슷하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번에도 6차 핵실험 후에 사실 민생 후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실험을 할 때마다 사실은 주민들이 아니 저거 할 돈이 있으면 우리 지금 이렇게 사실 굶주리고 풍부하지 못하는데 핵실험에 대한 불만이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실험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민생 후보는 늘 패턴이 똑같았다는 거죠. 가서 또 위무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그런 교육을 계속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 이제 완성됐다. 이제 곧 우리가 갖고 있는 부를 풀어서 주민들이 배불리 먹여 살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민생 행보는 늘 있어온 행보였다. 늘 패턴이 똑같다는 거죠. 국제적으로 압박은 가해지고 있지만 우리 편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왕세자에게는 평양 영공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이걸 또 선물이라고 주네요. 그게 말입니다. 어쨌든 선물일 수 있는 게 지금은 북한을 들어가려면 대개는 이제 베이징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언제든지 비행기 띄워서 오실 수 있습니다라는 거고 한때 말레이시아와 북한이 그래도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인 거고 뭐 무기라든가 이런 거 교류까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지금 사실 유엔에서도 북한은 거의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라도 더 동맹을 얻어야 된다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보면 이 명분으로 하는 게 내년에 이제 아시안컵 예선이 있는데 거기에 북한과 말레이시아 경기 이런 거를 어떤 기회로 삼았는데 조금 전까지 우리 이제 평창 얘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국제관계에서 스포츠 이런 거 활발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또 조금 더 좀 이제 과장해서 해석을 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자기네 일본의 영공위로 미사일이 날아갔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영공도 내주면서 또 교류하는 국가도 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정치적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짧게 한마디 덧붙이면요. 저거는 다분히 김정남이 어쨌든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다 달래기 위한 건데요.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말레이시아의 왕세자가 이 영공 출입권을 선물로 받고 좋아할까? 정말 이 티켓을 쓸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서울을 타격하지 않는 선에서의 북한의 공격, 군사적 옵션을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은신하고 있는 호화별장만 하더라도 수백 개라는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서양 정보기관들이 절대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별장에서 뭘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별장 내지는 그런 그 은신처들이 있다는 것은 뭐 계속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그 영국의 미러지에 임희연 씨라고 아버지가 이제 고위급 장교,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의 이너서클에 포함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미러지는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딸이 지금 탈북을 해서 하는 여러 가지 또 이제 정보를 이번에 미러지가 특집으로 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신처가
수백 개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전쟁이 딱 벌어지면 아마도 서방에서는 전혀 김정은이 어디로 피할지를 모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예방 타격, 선제 타격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김정은을 타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의 은시처를 서방에서 절대 모를 정도로 저렇게 많다라는 네. 그런 어떤 이 증언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예방 타격, 선제 타격이라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만든다는 거죠.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트럼프의 맞선 북한의 잇따른 말폭탄 대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가 짖어도 행렬은 간다. 이 그저께까지만 해도 패널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어도 좀 어감이 그랬는데요. 리용호 외무상의 말로 그대로 갑니다. 이 말이 의미심장했던 게 과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우리 마이웨이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번번이 쓰였던 그 수식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일관되게 자기들의 그 계획대로 지금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 그대로 가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강력한 이야기를 해서 전 네. 세계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마치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경고가 있었지만 사실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건 구두선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신경 쓰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압축해서 한 말이고요. 네. 사실 국내 정치에서 이 말을 하셨던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홍준표 대표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런 분들의 스타일들은 다 내 갈 길을 내가 알아서 가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네.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명할 때 사용하는 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경고, 트럼프의 경고는 북한이 지금 거의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한쪽은 로켓맨이라고 하고요. 한쪽은 개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말입니다. 먹여 살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민생 행보는 늘 있어온 행보였다. 늘 네. 패턴이 똑같다는 거죠. 국제적으로 압박은 가해지고 있지만 우리 편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왕세자에게는 평양 영공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이걸 또 선물이라고 주네요. 그게 말입니다. 어쨌든 선물일 수 있는 게 지금은 북한을 들어가려면 대개는 이제 베이징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바로 언제든지 비행기 띄워서 오실 수 있습니다라는 거고 한때 말레이시아 북한이 그래도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인 거고 무기라든가 이런 거 교류까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지금 사실 유엔에서도 북한은 거의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하나라도 더 동맹을 얻어야 된다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보면 이 명분으로 하는 게 내년에 이제 아시안컵 예선이 있는데 거기에 북한과 말레이시아 경기 이런 거를 어떤 나도 메달 받듯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래. 사과 과수원. 함경도의 이 군 이름이 과일군이네요. 이 과일군에 김정은이 갔는데요. 이 민생 행보 석 달 만에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의 발언 이후에 보란 듯이 어깨춤 절로 나올 정도로 과수원 가득한 사과 앞에서 사진을 내보낸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다른 건 모르지만 외교하고 선전성동수는 정말 뛰어난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의 데뷔 무대입니다. 연설을 통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한테는 가장 공포스러운 연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저렇게 사진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끄떡없다. 우리는 네. 행복하다. 그리고 저도 이게 깜짝 놀란 게 이 과일군이라는데 왜 이 과일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과수원을 방문한 건데 네. 저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지금 김정은은 업돼 있다. 굉장히 기분이 좋고 어쨌든 수소폭탄급 ICBM을 개발했다는 것 때문에 대내 정치를 갖다 지금 강하게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보면 사실 이게 패턴이 똑같아요. 어떻게 네. 패턴이 똑같냐면 작년에 9월 9일 날 5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5차 핵실험을 있고 그 다음에 13일 날 며칠 후죠. 바로 민생 행보를 해요. 어디로 달려가면 농장으로 달려갑니다. 농장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새로 육종된 강냉이, 옥수수를 얘기하죠. 강냉이를 보고 너무 기뻐서 막 가슴 시원해서 달려왔다. 오늘 네. 이야기랑 거의 비슷하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번에도 6차 핵실험 후에 사실 민생 후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실험을 할 때마다 사실은 주민들이 아니 저거 할 돈이 있으면 우리 지금 이렇게 사실 굶주리고 풍부하지 못하는데 핵실험에 대한 불만이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실험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민생 후보는 늘 패턴이 똑같았다는 거죠. 가서 네. 또 위무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그런 교육을 계속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 이제 완성됐다.
이제 곧 우리가 갖고 있는 부를 풀어서 주민들이 배불리.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별장 내지는 그런 그 은신처들이 있다는 것은 뭐 계속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그 영국의 미러지에 임희연 씨라고 아버지가 이제 고위급 장교,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의 이너서클에 포함된 사람이다. 이렇게 네. 지금 미러지는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딸이 지금 탈북을 해서 하는 여러 가지 또 이제 정보를 이번에 미러지가 특집으로 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신처가 수백 개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전쟁이 딱 벌어지면 아마도 서방에서는 전혀 김정은이 어디로 피할지를 모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예방 타격, 선제 타격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김정은을 타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의 은신처를 서방에서 절대 모를 정도로 저렇게 많다라는 네. 그런 어떤 이 증언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예방 타격, 선제 타격이라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만든다는 거죠.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기회로 삼았는데 조금 전까지 우리 이제 평창 얘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네. 국제관계에서 스포츠 이런 거 활발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또 조금 더 좀 이제 과장해서 해석을 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일본의 영공위로 미사일이 날아갔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영공도 내주면서 또 교류하는 국가도 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정치적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짧게 한마디 덧붙이면요. 저거는 네. 다분히 김정남이 어쨌든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갖다 달래기 위한 건데요.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말레이시아의 왕세자가 이 영공 출입권을 선물로 받고 좋아할까? 정말 이 티켓을 쓸까?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서울을 타격하지 않는 선에서의 북한의 공격, 군사적 옵션을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은신하고 있는 호화별장만 하더라도 수백 개라는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서양 정보기관들이 절대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별장에서 뭘 하는